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 통풍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병률, 발생률이 높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이나 증상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다소 떨어지는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류마티스 내과 표정윤 교수님 모시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절염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고요. 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통풍 관절염으로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6주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이제 만성이다라고 하면 이건 또 이제 염증성인지 또 비염증성인지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비염증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적으로 관절의 통증이 있는데 몸 내부에서 생긴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노화 과정의 일환인 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골관절염, 많이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이런 골관절염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이제 만성 염증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이 오늘 말씀드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을 동반한 또 만성적인 질환이다. 굉장히 주변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간 환자분들 중에도 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생기고 뭐 증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손가락 관절 같은 작은 관절. 근데 이제 한 개의 관절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인 그런 이제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손가락의 이제 가운데 아니면 중간 마디 아니면 손목 같은데 또는 작은 관절인 이제 발가락, 발목 이런 데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여러 관절 그리고 양쪽 다 아픈 이런 증상을 갑자기 막 2, 3일 전부터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한 몇 주, 사실은 뭐 한두 달 전부터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염증이 오래되면은 관절도 막 이렇게 변형이 오고 예전에 사진 같은 데 보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래되면 그렇게 손가락 변형도 온다고 그러는데 뭐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고 치료받으면 그런 변형은 안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주면 이게 이제 최대한 그 변형을 예방할 수 있지만 염증을 이제 너무 늦게 내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 이런 데에는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관절이 이렇게 조금씩 파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자꾸 지속이 되게 되면 관절이 사실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랑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뼈와 뼈 사이가 붙어버려서 이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즉 관절의 기능이 이제 손상되게 되는 그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서 조기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제가 그 엑스레이를 찍어볼 일이 있었는데 척추, 요추, 뭐 경추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벌써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절염 하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이 골관절염 헷갈리기도 하는데 구별 포인트가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염증성 관절염과 비염증성 관절염을 구분하는 것은 의료진이 사실은 진찰을 통해서 이 두 개를 감별하는 것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증상을 통해서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단 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고령에서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염증성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교적 아주 많지 않은 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호발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젊은 나이에서도 이제 진단이 된다는 차이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염증성 관절염은 많이 쓰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오히려 좀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오래 쉬고 나면 한 자세로 가만히 있을 때 좀 더 뻣뻣해지기 때문에 조조강직이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뻣뻣한 증상이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 차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나면 아프고 쉬고 나면 좋아지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까 이제 허리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관절을 침범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제 감별 포인트가 됩니다. 즉, 이 손가락을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끝에 마디에 오는 특히 이러면서 뼈가 튀어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끝에 손마디를 거의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겠고, 그와 비슷하게 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척추에는 활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침범을 또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느 관절을 침범하는지에 따라서 네.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령, 그 다음에 침범 관절, 그 다음에 조조강절. 아침에 뻣뻣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화되는 게 류마티스고, 골관절염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쓸수록 더 증상이 심하다. 이런 포인트 잘 알려주셨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유전적인 어떤? 네네. 요거는 이제 아주 정확한 원인은 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뭐 이런저런 이제 설을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이유로는 뭐 여성 호르몬이 관여를 할 것이다, 또는 뭐 X 염색체에 있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질환이 또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피해야 될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하셔야지 됩니다. 즉, 금연을 꼭 하셔야지 되는데, 흡연은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하고 발병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수명이 한 3년 정도 짧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만성 그 염증성 관절염 자체가, 즉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진 않거든요.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명이 짧은 이유는 대부분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 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하시고, 또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다 잘 조절하셔야지 되고, 비만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되고, 또 역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물론 진단 받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관절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관절통을 이제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 뭐 예를 들어 약제들 같은 것들도 관절통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없는지 쭉 이제 히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염증성 관절염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염증성 관절염인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찰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서 정말 염증의 소견, 빨갛게 붓고 아프고 만지면 굉장히 아픈 그런 염증의 소견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또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보고, 또 중요한 요인들은 이제 자가 항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와 같은 자가 항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시사하는 그런 손상이 있는지,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물이 차 있고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학적 검사들을 다 시행을 하고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예. 복잡한데 오늘 그 진단 기준까지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치료는 이제 뭐 역시 관절염에 대한 치료일 텐데 어떤 약물을 쓰시는지.
네.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 그리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는 이제 진통소염제가 이제 기본이 되고요. 또 너무 심하면 이 염증이 정말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아주 소량 짧게 써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약제들은 류마티스 관절의 진행을 이렇게 늦추거나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단이 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항류마티스 약제들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저희과에서는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약들을 쓰게 되는데 먹는 면역 억제제들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한 2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약제들인데 생물학제제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특정 염증 물질들이 몇 가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을 딱 표적해서 차단해주는 표적 치료제, 주사제도 있고 최근에는 또 먹는 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써서 최대한 염증을 조절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이 불씨, 류마티스 관절염의 불씨를 조절을 해야 이제 관절의 손상을 진행을 이제 막고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표적 치료제까지 나온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진단 받으시면 굉장히 좀 상심하실 수도 있고 아니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는데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들이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고 예를 들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때의 약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은 아주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알려져 있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으면 점점 진행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병원에 꾸준하게 내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면역 억제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으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약을 평생 먹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약제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이제 약제 복용하시면서 힘든 점들은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면 잘 조절해서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즐겁게 잘 생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잘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해 주신 표정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